최근 영화관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아이맥스도 아니고 2D 영화 보는데 티켓 한 장에 15,000원이나 해. 둘이서 영화 보고 콜라랑 팝콘 먹으니까 4만원이 순삭이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2014년 처음 만원을 돌파한 이후 8년 동안 가격 인상은 딱 3번 있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가격이 연속으로 2번이나 올랐으니까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기 진짜 두려운 시즌이 된 거죠. 근데 사실 티켓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영화관은 최근 적자 상태예요. 우리나라 3대 영화관이 지난해 몽땅 손실을 봤고요. 올해부터 엔데믹이라고 관객들도 좀 돌아온다고 하는데 국내 탑 영화관인 CJ/CGV는 상반기 기준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죠. 이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CGV가 2019년 낸 이익을 다시 그대로 낼 수 있다고 해도 코로나 이후 빌렸던 돈의 이자만으로도 연간 1,500억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CGV는 한국 영화 산업의 선진화를 이끈 회사인데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 한 방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나. 주가도 거의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은 과연 있을까? 저희 넘버스에서 영화 산업에 진출한 CJ의 성공 스토리와 최근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CJ는 원래 식료품 산업으로 되게 유명했죠. 제일제당이란 이름처럼 국내 처음으로 설탕을 만든 기업이고요. 이 창립자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즉 지금의 삼성과 CJ의 모태는 같은 회사예요. 다만 삼성그룹 경영권이 이병철 회장의 셋째 이건희 회장한테 돌아가면서 첫째 이명희 회장이 1993년 삼성그룹에서 제일제당을 분리해 나온 게 바로 지금의 CJ가 되죠. 그리고 CJ그룹은 계열 분리촌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만든 드림웍스에 무려 3억 달러, 당시 돈으로 2,3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릅니다. 이때 제일제당 자본이 1조 원에 불과했는데 거의 30%를 건 거니까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이었던 거죠. 당시 인터뷰를 보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원래 삼성에 투자받으려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면담 내내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통에 CJ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반면 CJ에선 이미경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미경 부회장, 다들 이분 얼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때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발표했던 분이죠. 당시 이분이 뭔데 기생충 수상 소감이 나왔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등장이었어요. 잠깐 이 부회장 이야기를 해보면요. 영화업계선 작은 거인이라 불리고요. CJ그룹의 영화시장 진출, 대한민국 멀티플렉스 시대 개막을 주도한 분이기도 해요. 또 봉준호, 박찬욱 등 국대급 영화감독을 후원하기도 했죠. 한국 영화산업 선진화의 개척자이자 전설의 레전드로 불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이때 드림웍스 투자로 영화 산업에 본격적인 첫발을 들인 CJ는 한국엔 생소했던 멀티플렉스 개념을 가져오면서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CJ/CGV죠. 1998년 11개의 스크린을 갖춘 CGV 강변 11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관 짓는 데만 무려 3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이미경 부회장의 미국 유학 당시에 멀티플렉스를 경험했던 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했다고 하죠. 사실 이때 CGV의 멀티플렉스 진출은 그 말 그대로 도전적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직전해인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영화 산업에서 철수했고요. 현대그룹도 멀티플렉스 시장에 뛰어들려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하죠. 구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빠져나가는 판에 CJ그룹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CJ가 멀티플렉스 진출을 시도한 건 그만큼 한국의 영화 관객 잠재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걸 미리 짐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코로나19 전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한 해 극장에서 영화를 본 횟수가 영화 메카인 미국이나 이미 아이슬란드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다만 그런 관객의 영화 사랑을 충족해줄 만한 영화관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CGV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도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1999년 쉬리,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2001년 친구 등이 대박을 치면서 국민의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덕분에 1990년대까지 한 해 5천만 명대였던 우리나라의 영화 관객 수요가 2002년 처음 1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년 뒤인 2014년에 한 해 극장 관람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산업이 황금기에 접어들죠. 또 2003년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이래 우리나라 1,000만 관객 영화 수도 총 28개나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빼면 인구의 20% 이상이 한 영화를 보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죠. 물론 지금이야 CGV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독과점이 문제시된다곤 하지만 당시 CJ에서 멀티플렉스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고 고품질의 영화관을 즐길 수 없었을 거고요. 영화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CJ 덕분에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선진화가 최소 5년은 빨라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00년대 이후 CJ그룹 미디어 사업을 보면 어마무시한 성장이 한눈에 보이죠. CJ/CGV는 상영관수 기준으로 점유율에서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를 합친 만큼 압도적 1위고요. 또 CJ에서 기획과 투자, 배급을 담당하는 CJEMN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연속으로 전체 배급사 관객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CJ그룹은 CJ E&M 중심의 영화 기획과 투자, 제작, 배급, 그리고 CJ/CGV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를 이끄는 사실상 영화 산업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고요. 오늘날 명실상부 우리나라 영화 제국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쭉쭉 잘 나갈 줄 알았던 CJ그룹의 영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2억 명을 넘겼던 영화 관객 수는 최근 2년간 거의 4분의 3이 날아갔어요. 때문에 2019년 1조 9천억 원이었던 CJ/CGV 매출도 급전직하했고요.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과 동남아, 튀르키예 등 해외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적자가 CJ/CGV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에 좀 꺼리게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넷플릭스와 유튜브, 티빙 웨이브 같이 컨텐츠를 배급하고 또 직접 제작까지 하는 OTT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TV로 컨텐츠를 보는 추세도 많아졌죠. 그만큼 오프라인 영화관 기반의 CGV는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CGV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영업에서 생기는 손실이 710억 원, 다시 말해 영업을 하는 족족 손실이 생겼다는 의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1850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이에요. 이건 영업 외 금융 비용이 1410억 원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무려 4000%에 달해요. 이런 열악한 재무 상황이 최근 CGV의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CJ그룹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협업한 공간을 선보였고요. 또 2018년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로 영화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출 수 있는 응원 상영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걸 영화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죠.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 영화관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해 아이맥스 같은 시각이나 돌비 사운드 같은 음향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주는 건 확실하죠. 이런 관점에서 이미경 부회장 또한 영화관을 찾는 경험 자체를 총체적으로 더 즐겁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와 활동에 대해 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맡고 있는 영화관과 CGV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하시고 싶은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엔 넘버스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